토의 특징부터 이제 아셔야 돼요. 토의 특징부터 아셔야 되는데, 토의 특징은 토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토가 하는 역할은 영역 설정이에요. 영역 설정. 그 영역은 그럼 무슨 뜬금없이 영역 설정 이러면은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영역 설정은 뭐냐면은 대상의 영역을 제한 또는 한정시키는 거예요. 한정. 이게 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토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가 되죠. 영역이 상당히 다양해질 수 있다. 그래서 토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요, 그냥 하는 거 보면 딱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토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영역을 잘 벗어나지 않아요. 자기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게 토가 발달했다는 거는 왕하다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혹은 이제 혼잡되지 않았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냥 토를 깔끔하게 쓰는 정도인 걸 얘기하는 거고, 토가 발달한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을 벗어나지지 않는다.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개그맨이에요. 개그맨인데 토가 있다. 이러면은 그냥 그 개그 하는 거에서 멈추는 거예요. 토가 있는 걸로. 그래서 개그맨의 영역 밖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근데 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토가 없는 개그맨이다 이러면은 내가 어쨌든 인기를 얻었잖아요. 사람들한테 노출이 됐잖아요. 그럼 그 노출된 것으로 또 다른 무언가를 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개그맨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갑자기 정치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무슨 투자 관련 뭐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개그맨을 예시로 든 거예요. 또 이거 가지고 또 막 그 개그맨 비한다고 이러진 마시고요. 예시를 들어서 토라는 영역 안에서는 한정시켜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자각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잘 벗어나지지 않아요. 근데 이런 토가 부실하면 부실할수록 영역 설정이 덜 된 거죠. 자, 이걸 좀 다른 얘기로 해볼까요? 제가 화가 빛이라고 했어요. 빛. 자, 그러면 화가 빛인데 토를 보면 뭐예요? 빛이 어디까지 뻗어가는지, 어디까지 빛이 비추는지에 대한 영역을 설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 빛은 100km 정도까지는 100km 정도 안에서는 보이는 빛 같은 거예요. 근데 토가 없어지면은 1000km 밖에서도 보일 수 있어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뭐 목이 됐든 화가 됐든 금이 됐든 수가 됐든 어떤 오행이라도 영역을 설정하는 역할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무진년생이잖아요. 무진년생이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심지어 정화까지 있어요. 임수일간에. 이 정화하고 무토 모두 임수를 영역을 한정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영역이 어디에 한정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명리학이라는 제 유튜브 하면서 명리학 얘기만 거의 주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토가 없고 뭐 이런 제한이 없어 봐요. 그러면은 저는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정치 유튜브 많잖아요. 대 유튜브 시대잖아요. 우파코인, 좌파코인 이렇게 코인 타가지고 막 인기 얻고 그러잖아요. 뭐 어떤 정치 채널은 막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어가고 거의 뭐 기업처럼 돼 있더라고요. 저 사실 자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못하죠. 그런 거를. 못할 수밖에 없게 딱 영역을 명리학으로 딱 한정시켜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뭐 굳이 사주가 아니더라도 제가 또 그런 팔자를 타고 났으니까 저는 또 그렇게 감히 그런 시도를 하지 않죠. 그래서 토가 있다는 것은요, 상당 부분 인생에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그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게도 해주는 중요한 글자예요. 그래서 토가 없는데 사주 구조가 안정적으로 생극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삶이 굉장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10년 동안 어떤 직업을 해오면서도 약간 회의감을 느낀다던가 또 다른 걸 꿈꾸고 있다던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토의 특징을 이해하고 보면은 토 자체만으로는 뭐가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토 자체만으로 뭔가 뚜렷해진, 그냥 영역화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토 일간들이 비겁이 있다. 그래서 토의 비겁은 대체로 이제 사람을 다루는 일과 연결이 돼요. 사람을 다루는 일 중에 가장 최고직이 뭐예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는 그 해당 영역에 맞는 사람, 전문가를 뽑아서 그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대통령의 직업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물론 이제 국가 운영도 해야 되고 경제도 책임지고 외교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어떤 대통령이 자기 혼자서 경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외교도 하고 정치도 하고 혼자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팔자밖에 안 되는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글자가 팔자인데,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분야에 맞는 사람을 쏙쏙 집어넣으면은 되잖아요.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렇게 사람을 다루는 일이 잘 맞아요. 토의 비겁이
발달하시는 분들은 그게 결국 뭐냐면은 그러한 비겁을요 해당 영역에 이렇게 영역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가 발달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다루는 일에도 잘 맞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잘 어울리겠다라고 하는 걸 본능적으로 생각할 줄 안다. 이게 토의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일간들보다는 사람을 쓰는 일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는 것도 또 비겁이 있을 때 다르겠죠. 어떻게 영역화 하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이제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이 기토는요 이게 전답이라고 하잖아요. 전답이라고 하고, 이 전답의 특징은 뭐예요? 경제적 가치가 있죠. 그리고 어떻다? 생산 가능성이, 생산력이 뛰어나다, 크다가 됩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전답의 위치는요 굉장히 낮은 지대에 있어요. 자, 지대가 낮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생기죠? 접근성이 좋죠. 이게 이제 기토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지대가 낮고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생산력이 좋다. 자, 이것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 기토 하나만 딱 봐도 어떻게 돼요? 저기다 뭐 심으면 나겠네? 저기다가 뭐 심으면은 그냥 열리겠네, 열매가? 수확이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이러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은, 갑목이 만약에 갑신으로 뭐 사목이에요. 이 나무 죽은 나무야. 뿌리가 이미 한번 잘렸어. 근데 이 갑목을 기토랑 합체시켜서 갑기합이 됐다 이러면은, 여기에서 싹이 다시 나기 시작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기토는 모든 대상을요, 현실화시킨다. 생산화, 산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 그래서, 기토일간 분들이 만약에 자영업을 한다, 혹은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면요, 그 사업 수완이라던가 자영업 수완이 굉장히 대단한 경우가 많다. 기토일간은. 남들은 다 죽은 땅이라고 하는데 기토가 건드리면 다시 살아나요. 만약에 내 친구가 기토다 이러면 뭐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주변 사람들을 경제적 활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약간 되게 현실주의자라는 소리예요. 기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면은 운으로 만약에 기토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운으로 기토가 들어오게 되면은 갑자기 돈에 관심이 생기고요. 내가 이거 갑자기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산을 할 건지, 어떻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건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사주원국에 기토가 있는 분들은요, 이미 그 돈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 와이프가 기토일간이다 이러면은, 그 기토일간, 내가 만약에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와이프는 내가 노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돈을 벌게끔 만드는 재주가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하고 싶다거나 돈을 벌고 싶다거나 뭔가 경제활동을 하고 싶으면은 기토일간 옆에 가서 조언을 구하시면 돼요. 기토는 모든 대상을 그렇게 생산활동을 시켜버립니다. 갑목이 사목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생산력을 생산과는 관련이 없는 굉장히 고고한 목인데, 합을 하는 순간 바로 돈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돈 욕심이 나고. 그래서 기토일간은 굉장히 현실주의자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굉장히 능률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일을 하게끔 만든다. 그래서 기토일간 분들이 자영업 하는 걸 보면요, 사람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그 일적인 걸 상당히 잘 가르쳐주고, 기토의 손만 거치면 다 뭔가 이렇게 일을 잘하게 돼요. 자, 근데 무토는 좀 다르죠. 얘는 일단 높은 지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역화를 하는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경제적 가치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높은 곳에 뭔가 높은 곳으로 영역을 형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경제적인 현실적 가치보다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적, 도덕적, 상징적 가치로 영역을 제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접근성도 훨씬 떨어지겠네요. 물론 이제 무토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 또 어떤 오행이 붙느냐에 따라서 더 높아서 막 에베레스트까지 가서, 아예 뭐 에베레스트는 전 세계에서 등반에 성공하신 분들이 극소수잖아요. 그런 사주가 되면은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비겁이 있어도. 혹은 이제 무토지만은 꽤 낮은 지대에 있어서 조금만 마음 먹고 가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뭐 한라산이나 백두산 정도, 한번 가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다리만 멀쩡하다면 올라갈 수는 있잖아요.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 정도로 이렇게 지대가 엄청나게 엇갈리는 형태고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크고, 대상을 이런 것들을 가지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어느 정도 한정시키는 능력이 있지만 여기는 경제적인 거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기토일간 분이 뭐 종교 활동을 하고 있거나 뭐 그런 정신적 가치를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요, 거기에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합치되어 있어요. 예, 쉽지 않다는 거죠, 그쪽으로 가기가. 자, 그래서 무토일간하고 기토일간은 이들 단독으로 쓰이는 글자는 아닙니다. 어떠한 오행을 봤을 때요, 목화금수라고 하는 오행을 봤을 때 이들의 오행을 영역을 제한시키고 규제하는 정도, 규제라고 해서 막 이렇게 무 자르듯이 규제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서 놀게끔 하는 마당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무토분들하고 기토분들은 이미 성격 자체가 확 갈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접근성이 뛰어나니까 사람하고 친화적이죠. 그래서 기토일간 분들은 평화주의자예요. 기본적으로 잘 안 싸웁니다. 예, 접근성도 좋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좋으니까 그냥 막 싸울 일이 생겨도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요. 이 꼬불꼬불한 거 보세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모양이잖아요. 근데 무토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싸운다는 뜻이 있어요. 싸운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자기랑 의견이 다르거나 배척이 되면요 굉장히 강하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토일간 분들하고는 정치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무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딪히게 되어 있고요, 기토가 있다 이러면은 정치 얘기 하셔도 괜찮아요. 나랑 반대되는 의견이어도 받아줍니다. 그런 특징이 확실하게 나눠지는 게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비겁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비겁이 있을 때 이 정도의 특징만 이해하고 있으면 비겁은 아주 간단해요. 무토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비견으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무토는 뭐예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영역이 두 개죠. 내가 이렇게 한정시켜져 있는 영역이 두 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현실에 대입을 하면은 업무라던가 쫑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최대 두 가지 정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업무적인 거, 재능을 발휘하는 분야가 두 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얘도 높고 얘도 높잖아요. 첩첩산중이라 그래요. 첩첩산중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접근성이 더욱더 떨어지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어지겠네요. 거리가 멀다. 자, 그래서 무토가 두 개인 분들을 보면요, 분위기 자체가 남달라요. 굉장히 고고합니다. 고고한 분위기가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고집이 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고집이 세다. 무토가 두 개 있는 분들은요, 사주 구조가 어떻게 돼 있든 간에 고집이 세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의견을 잘 굽히지 않고요, 이 싸운다는 글자가 두 개나 있는데 겉으로는 안 그래 보여도 속으로는 굉장한 싸움꾼 기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비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자고요. 과연 이 비견이 무토한테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굉장한 분리작용이 일어나요. 내 몫을 떼가는 무토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몫을 떼간다. 이걸 만약에 극복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반드시 목이나 금이 있어야 된다. 금이 있어야 분리적 작용이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에 목이 있다는 건요, 다리를 놓는 거고요. 첩첩산중에 다리를 놔서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금이 있다는 건 터널을 뚫는 거예요. 터널을 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첩첩산중을 넘어서 사람들하고 친화적이게 만들어서 비견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돼요. 금목이 없으면 비견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 것을 뺏어가는 쟁제적 성향이, 쟁제도 물론 이 수가 있어야 쟁제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성향이 굉장히 크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금목 없는 무토 비견은요, 형제복이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무토가 두 개씩 세 개씩 되는 분들은요, 인복을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무토 옆에 기토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기가 같이 있다. 자, 이러면은 나는 어때요? 나는 별로 친화적이지도 않고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기도 힘들고 자존심만 세고 싸우려고 하는데 옆에 겁재가 뭐예요? 겁재가 오히려, 이게 모양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산에 밑에 전답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전답에서는요, 무토라는 뒷 배경을 이용해서 뭐 여기 그늘도 지고 영역 형성이 돼 있잖아요. 오히려 여기에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 성 같은 거예요, 성. 우리가 사람들도 성 안에 살잖아요, 성 안에. 그래서 기토가 무토에 의해서 보호가 일어납니다, 보호. 그리고 무토는 기토한테, 자기한테 없는 생산력, 뛰어난 생산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토와 기토가 다 있는 분들은요, 포장을 굉장히 잘해요.
내 본성하고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방법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토가 2개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기토가. 그래서 이런 기토는요, 오히려 무토일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형태, 도움이 되는 겁재가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큰 복이 그거죠. 알바생을 잘 쓴다. 생이 돈 벌어다 준다. 나는 생산이 안 되는데 기토가 다 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카페를 열었다, 만약에. 카페를 열었는데 내 사주에 겁재 기토가 있어요. 하다못해 여기 옆에 상관까지 이렇게, 식신까지 이렇게 있다. 무토한테는 식신이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알바생을 뽑았는데 그 친구가 굉장한 미남인 거야. 그 미남인 알바생을 뽑다 보니까 옆에 있던 여고에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겁재가 돈 벌어다 주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무토일간의 겁재는요, 그 겁재, 기토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기토 입장에서도 이 무토가 든든해요. 든든하다. 배경과 같다. 기토가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든든한 배경이 돼요. 그래서 의외로 무토일간에 기토가 있거나 기토일간에 무토가 있으면요, 의외로 형제복이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나는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형제가 잘 풀린다거나 해서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무토일간은 비견이 좀 더 불편한, 우리가 얘기하는 현실적인 걸 살아가는 데는 쉽지가 않겠지만, 만약에 내가 무토가 2개고 종교인이 되겠다 이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속세를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토 때문에 속세를 버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 기토 때문에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요, 무토를. 거기 있지 말고 밑으로 와, 이러면서. 그래서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고, 기토가 이제 2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지지의 상황이 이제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권위가 안 서요. 권위라던가 카리스마라던가 뭔가 이렇게 내가 남한테 이렇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던가 이런 게 안 되고, 권위가 형성이 안 되니까 쉬워 보인다 또는 이제 만만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토가 2개 있는 사람의 그 첫 번째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다. 물론 이제 이렇게 김이 이렇게만 돼 있어도 이런 건 상당 부분 없어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여지는 특유의 분위기는 쉽게 가시지 않아요. 아무리 김이 일주라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 뭐냐면은 굉장히 접근하기 쉬워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기토가 2개씩이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최고 장점은 뭐냐면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들을 잘해요. 이게 장점이에요, 상당히. 뜬구름 잡는 소리 절대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 게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비견은 크게 도움이 되기 어렵다. 분리적 작용을 하는 건 아닌데 이 비견이 크게 막 도움이 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지지 구조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유일주에 뭐 기사월이다 이러면은 오히려 비견을 끌어들여서 내가 공부하는 데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지율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구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생산 영역이 2개로 갈라진 거기 때문에요. 대상에 한 군데로 집중하고 몰입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런 걸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비견이든 겁재든 또 비견이 2개일 때랑 2개랑 비견이 3개가 달라요. 2개일 때는 이거는 확실한 경쟁이고 분리 코드가 강해요. 근데 3개부터는 이게 협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협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약간 상수학의 기본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타로 카드를 봐도 3번 카드는 대부분 협동하는, 뭐 3번 3컵 이런 거 보면은 잔 3개 들고 막 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2개는 대부분 부딪히는 형태, 경쟁하는 형태. 타로 카드만 봐도 그런 것들이 딱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무토가 3개면 어떡해요? 뭐 기토가 3개면 어떡해요?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코드를 연결시켜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을 거면 아싸리 3개가 있어라. 2개가 있으면 경쟁하게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지지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무토 입장에서 지지로 비견은 진토하고 술토가 올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술토로 연결되면요, 더 높다. 뭐 해발 5,000m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 술월무토든 무술일주든 지지의 술토의 근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높아지고 접근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견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비견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비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술토는 뭐냐면은 굉장히 제한적 인맥이라던가 뭐 제한적인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로 연결돼요. 그래서 술토가 있는 무토들은요, 인간관계를 넓게 하지 않고요,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 보이고요, 자기 편인 사람 또는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만 딱 찍어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정말 더 그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멀어져 있다 그러면요, 평생지기 친구가 한두 명밖에 없어요. 많은 건가?
예, 그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인간관계를 제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다 결국에는 고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고집. 예, 그래서 무토를 더 높게, 안 그래도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무토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 주변에 무토 있는 사람 보세요. 쉽게 편하게 대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고요. 기토들이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편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무진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이 진토는요, 이게 물론 이제 토가 두 개니까 높아 보일 수는 있는데, 이거는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진토가 자체가 부드럽잖아요. 부드럽다. 이미 술토는 안에 여기 돌도 들어있고요. 신금이라는. 예, 돌도 들어있어서 이렇게 막 부드러운 게 아니라 딱딱한 느낌이 나죠. 근데 진토는 안에 이제 을개가 있잖아요. 을개. 이것만 봐도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뭔가 말랑말랑해 보이고. 또는 진흙이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나를 낮추는 듯한, 그래서 오히려 진토가 있는 무토들은요, 상대적으로 좀 대화하기도 편하고, 또 내가 뭔가 말하면 다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요. 대인관계도 술토가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 물론 이제 술토든 무토든 다 품는 역할은 뛰어나요. 사행을 품어야 되니까, 토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고집이에요. 부드럽지만 고집 있다. 여기는 경직되어 있지만 고집 있다. 둘 다 고집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토들의 고집은 말릴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진술이 다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술토든 진토든요, 무토에 어쨌든 도움이 되고 금기가 되고 하지만은 이 둘을 잘 쓰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이나 금이 있어야겠다. 목이 있으면은 비즈니스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예. 무진이나 무술로 되어 있을 때는 뭔가 목적성이 있는 데서 이렇게 뭉치는 형태가 되고요. 얘는 그냥 친밀함이에요. 친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토에 목만 있는 경우에는 약간 외로움을 탈 수 있다. 그리고 토에 금만 있는 경우에는 너무 친밀한 것만으로 되니까 뭔가 일을 같이 하거나 이런 게 참 쉽지 않은 관계가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게 당연히 겁재를 조심해야겠죠. 겁재. 무토는 미토하고 축토가 겁재인데요. 미토하고 축토가 겁재인데 이들은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둘이 이렇게 생각하는 목적이 너무너무 달라요. 특히 이 축토는 축 중에 개수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축이 있는 모타라면 거의 동상이몽이에요. 네, 나랑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그런 형태의 겁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뒤통수 맞기 좋아요. 축토가 있는 모토들은.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게 목이나 금이 충분하게 발달해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일정 부분 파란이 예고될 수 있다. 예고될 수 있는 거지 또 막 그렇게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 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나마 미토가 얘는 화기를 품고 있어요. 화를 품고 있어서 무토에게 토가 강해지게끔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요. 축토는 얘는 화기가 거의 없잖아요. 화기가 없다 보니까 토를 두텁게 하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는 무토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겁재이지만은 충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이나 목이 필요해요. 무토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나랑 완전히 이질적인 다른 사람이지만은 어떠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 사람을 활용할 수 있다, 또는 그 사람을 쓴다. 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영역을 형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토가 다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제 요직에 있거나요, 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뭔가 이렇게 인사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토가 많은 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김영삼 대통령이 기토일간이다, 뭐 노무현 대통령이 뭐 무토일간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자, 기토일간이 미토를 가진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요, 기토일간 자체가 가진 게 이제 생산력인데 이거를 극대화시켜요. 그래서 사업,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주 구조가 조금만 좋으면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재능을 드러냅니다. 재능을 드러내고 사람을 몰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비견은요, 뭐 거의 일심동체고요, 영혼의 단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김일주는 굉장히 센 팔자 중에 하나고요. 기토가 뭐 하겠다 그러면 따라붙는 미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금이 하나만 있거나 목이 하나만 있어도 뭐 완전히 그 자기의 에너지를 100% 끌어다가 뭔가 크게 일을 낼만 하죠. 일을 낼만 합니다. 그 결국에는 이 김일주 같은 경우는요, 원래 기토 자체가, 기토의 최고 장점은 묻어가는 거거든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변에 이렇게 묻혀가서 이렇게 잘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완전히 반대의 성향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내가 주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각이 남달라요. 이런 감각이. 근데 그 가능한 이유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기미일주의 미토는 마치 그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기축일주 같은 경우는 이 축토하고 미토가 똑같이 토지만요, 이 토에 대한 지력이 달라요. 얘는 기토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주는데, 축토는 강하게 해줄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세 보이지만 대체로 끌려다녀요. 물론 이제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주변 구조를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겉으로만 막 세 보이고 자존심이 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은근이라는 말이 붙여야겠어요. 은근히 주변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게 많다. 자, 기토에 술토가 있어요. 기토에 술토가 있는데, 이거 술토 겁재잖아요. 근데 이 겁재가 기본적으로 토에게 하는 역할이 높인다. 이게 이제 술토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기토든 무토든 높여주는 거를 하는데, 기토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잘 높아지지가 않아요. 여기는 오히려 높이 있는 것들을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갑목이 이를테면 계속 자라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기토를 보는 순간 끌려서 내려와요. 그래서 갑기압이 되어 있는 갑목은 위로 올라가는 게 딱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한다. 근데 너무 높아지면은 사람 만나기 힘들 거 아니에요. 적당히 낮아야죠. 그래야지 사람들 만날 수 있지. 너무 높아지면 이건 교주랑 똑같아요. 그래서 교주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사주 보면 다들 이렇게 뭔가 높아져 있어요. 사이비 교주들 보면은. 근데 이제 기토는 현실적인 영역으로 확실하게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술토도 마찬가지예요. 겁재가 아무리 높아봤자 기토 앞에 오면은 다시 낮아지는 형태. 근데 이게 지지에 있는 겁재잖아요. 내가 거둬야 될 사람들처럼 온 겁재예요. 그래서 기토하고 술토가 같이 있는 분은요, 포용력이 좋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편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 생각보다 이제 인복이 있는 형태로 연결이 되고요. 물론 이제 이게 인복으로 연결되려면 이렇게 갑목 같은 게 하나 있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겁재를 좀 뭔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술토들을, 그러니까 자기랑 완전히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완전히 영역이 다르잖아요, 둘이. 근데 서로 잘 어울릴 수 있게끔 하는 형태가 되고, 이런 구조들은 그래서 그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다. 재벌부터 노숙자까지 다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두루두루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토는 좀 달라요. 진토는 같은 토지만은 얘는 습토고요. 얘도 습토예요. 그럼 이 습토끼리 만나서 막 그 습이 막 아지랭이처럼 일어나는데, 그럼 비습하다 그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인간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형태. 당연히 이 겁재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되는데, 쓸데없는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니까 영양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영양가 있게 바꾸려면은 금목을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토는 어떤 경우라도 금이나 목이 있어서 토의 에너지, 지력이라고 하잖아요. 지력을 쓸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딸랑 있게 되면은 겁재가 별 도움이 안 되는, 영양가 없는, 그런 주변에서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만 드글드글 하게 됩니다. 맺고 끊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술토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겁재의 도움을 받거나, 뭔가 이제 겁재한테 좀 더 이렇게 친화적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토일가는 자기 단독으로 존재하기는 좀 어려운 글자가 아닐까. 그 보면은 꼭 목화금수 사이에 껴있어요. 목화금수 사이에 껴있잖아요. 여기 진토 있고, 여기 미토 있고, 여기 술토 있고, 여기 다시 또 보면 축토가 있잖아요. 토는 단독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항상 목화금수 사이에서 섞여서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들을 저는 이제 오일이라고 해요. 오일. 엔진 오일이라고 할까요? 엔진 오일 같다. 제가 이제 차를 좋아하니까 차에 빗대서 얘기하자면은 굉장히 윤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오히려 토일간이나 토가 발달한 사람들은요, 인간 관계에서 껴있을 때 자기 능력을 더 발휘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중재력이라고 합니다. 중재력. 토가 발달한 사람들은요, 중재하는 역할이 굉장히 뛰어나요.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 토가 껴서 중재합니다. 이게 이제 또 사업으로 연계되면 중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토의 특징이에요. 다른 오행 없이는 뭔가 이렇게 활용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토가 만약에 종격으로 발휘가 되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토 자체로도 충분히 쓰이는 힘 같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가 발달했다 그러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 내가 인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끈 같은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좋다 안 좋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다른 오행이랑 섞어서 보세요. 그냥 두 개만 있을 때는 그런 형태의 비견 겁재들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기축 고집이 있어도 결국에 끌려가요, 주변에. 그래서 일단 오늘 토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금일간 경금하고 신금, 경금하고 신금을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